네, 안녕하세요. 1월 7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좀 조정받은 거고요. 코스닥은 어제 고점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죠. 자, 우리가 그 월이 바뀌고 3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상대 강도를 측정할 때 상대 강도는 코스피에 있다 그랬죠. 자, 지수 종목들이 지금 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일 오르고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4,500 라인에서 얘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초가가 만약에 이 라인 아래에서 시작된다면은 4,500이 우리가 마디존 저항으로서 여기서 조정받는다 했는데 아침에 이 4,500 라인을 다시 갭으로 올라갔죠. 갭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4,500이 저항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마디존은 4,600이 되겠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선이 우리가 저항선 세 가지가 있죠. 한 번 더 복습하면 첫 번째 이평선이 있고요. 두 번째 전고점이 있고 세 번째 마디존이 있는데 지수는 우리가 100포인트 단위라고 했죠, 마디존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이평선 업조 위에 2번 전고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디존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4,600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4,600에서 윗골을 다는 모습을 보이죠. 자, 4,500은 아침에 시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4,500은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골을 다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일 상승을 하고 자, 오늘 조정을 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종가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로 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종목들은 이제 오늘 조정받는 종목들은 분할로 어떻게 1, 2, 3, 4로 사시면 되겠죠. 자, 어떨 때가 위험하냐 하면 코스닥처럼 자, 우리가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5일선이 꺾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캔들이 이평선에 붙어야 된다 그랬죠. 자,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붙어서 끝났습니다. 요런 모양이 제일 위험합니다. 앞에서 보면 조정받을 때 보면 주가에 캔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가 조정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자, 왜냐하면 코스닥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5일선이 꺾이게 되면 얘는 자, 20선도 연장 파동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외봉으로 무너지더라도 20선 아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뭘 봐야 되냐면 내일은 여기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5일선 위에서 시작되느냐 좀 체크해야 되는데 요건 우리가 분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요. 여기 코스닥인데 분봉을 보면 자 30분봉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30분봉에 60선이 1봉에 5일선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60선이 꺾이지 않는 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럼 60선이 꺾이려면 자 20선이 이렇게 쌍봉이거나 자, 두 번째 자 20선이 자 외봉이어도 자 5선이 하방이거나 또는 20선 자체가 일단은 5파동이거나 5파동일 때는 외봉이어도 조금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그림을 보면은 20선 아래 5하방이 나왔죠. 이렇게. 자, 20선 아래 5하방은 요 20선 쌍봉과 거의 동격입니다. 자, 20선 쌍봉과 동격이기 때문에 60선 아래로 이렇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오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그려보면은 20선이 이렇게 쌍봉. 자,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 60선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20선이 외봉이어도 이게 5선이 하방. 자, 이럴 때도 60선이 꺾이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거 세 번째는 좀 반반인데 이렇게 5파동일 때는 외봉이어도 조금 위험하다. 이때는 보통 5파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지수가
62평이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 얘가 외봉이어도 무너지게 되죠. 그거는 5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5파동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60선하고 괴리가 있겠죠. 이럴 때는 외봉으로 무너지진 않죠. 5파동일 때는 항상 하단 60선과의 괴리를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요 그림을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자, 5일선이 요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면은, 자, 60선 아래 하방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은 60선이 자연적으로 꺾이게 되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자, 코스닥은 뭐가 중요하다? 내일 시가가 중요하다. 시가가 여기서 아래에서 시작되면서 얘가 음봉으로 만약에 30분 단위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는 자, 일단 일봉을 봐서라도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죠. 5일선하고 상당한 갭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분봉으로 한번 본다면은, 자, 분봉으로, 자, 코스피를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분봉에도 보시면은, 자, 60선하고 20선하고 괴리가 아직 있고요. 자, 20선이 어떻습니까? 쌍봉이 아니죠. 세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자, 쌍봉도 아니고, 자, 20선이 20선 아래 5하방도 아니죠. 자, 두 가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자, 아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과 60선이 이렇게 괴리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20선이 여기서 1, 2, 요거를 한 파동으로 본다면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정받아도 4. 자, 아무 문제가 없죠, 아직은. 그래서 코스피는 밑에 내려올 때마다 일단은 1, 2, 3, 4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자, 코스닥은 아니다 그랬죠. 코스닥은 일단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내일 분봉을 조금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을 무조건 봐야 되죠. 미국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조정받으면은 우리도 조정받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 자, 여기가 돌파가 관건이죠. 자, 미국은 여기 돌파가 관건. 자, S&P는 여기 돌파가 관건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 추세를 봤죠. 자, 이 추세선이 지금 살짝 지금 돌파해서 조정인데, 자, 여기를, 이 추세선을 지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얘는, 여기를 지지하게 된다면은, 자, 내일 만약에 양봉을 이렇게 뽑아준다면은 얘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자, S&P 같은 경우는, 자, S&P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상단을 돌파해야 되겠죠. 자, 상단을 여기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한다는 뜻은 캔들이 장대양봉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미국이 하나의 그 정점에 와 있다.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밀리느냐. 밀린다면은 뭐 하단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미국도.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 개인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지금 벌써 뭐 4,600을 넘어서고 있는데, 왜 내 주식은 오르지 않을까? 그게, 상대 강도를 모여서 그런 겁니다. 어느가 더 강한지를 체크하고, 그쪽으로 종목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 관련 종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테마를 고르고 거기 테마에 어떤 종목이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토가이가 보면은 테마별 그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종목을 고를 때도 쉽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조정받고 있는데 개별주를 한다. 당연히 가는 종목을 해야 되죠. 코스피 쪽에. 그래서 항상 매월 상대 강도를 체크하는 거. 첫째, 상대 강도 체크. 그리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켜봐라. 3일 동안 지켜봐야지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매달 룰은 똑같이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 한번 들어보니까 인간의 뇌는 보통 21일이 지나야 그 행동이
누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게 여기 맞는 말이에요. 3일 정도 해서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정도 했을 때는 내가 자꾸 하지 마라는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뀌느냐? 적어도 3주 정도는 지나야 된다. 그래서 매매하는 습관도 3주 정도는 꾸준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손절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몸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3주 정도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정도는,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몸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매 안 하실 것 같으면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거는 제일 적이 심리입니다. 심리. 이 심리가 결국은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평 매매라든가 모든 데이터들은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스토가에서 종목을 고르든 다 똑같이 고르지만은 누가 그 심리를 이겨내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 21일 3주 한 달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뭐 무리하지 마시고 뭐 한 종목이라도 그리고 한 주라도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과감하게 하고, 일단 살 때 우리가 1, 2, 3, 4로 산다 그랬죠. 1, 2, 3, 4. 이거부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면은 처음 살 때는 10만 원, 그 다음에 20, 30, 40 이렇게 기준을 세웠으면은 이거를 끝까지 해보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만약에 뭐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그날로 다시 21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누적이 됐다면은 시드머니를 좀 늘려서 좀 더 배팅을 더 해도 되겠죠.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심리가 제일 크다. 주식은 어제 정보도 많고 잘 나온 거 많잖아요. 그리고 기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모든 기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 자,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0이라 치면은 뭐 5%도 안 됩니다. 수익 내는 사람들은. 이 5% 안에 들려면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오늘은 이 원칙을 지키는 거.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저기 21일의 원칙.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21일 동안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한 10일 하다가 하루 또 실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여기서 실수한 때부터 다시 21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또 실수하시면은 거기서부터 21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완전하게 내 몸에 체화되어서 어떤 장이 오건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매매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했죠. 자, 일봉의 5일선이 꺾이는 패턴, 요거를 30분봉에서 우리가 보는 거 세 가지 했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항선 세 가지 요것도 기억하시고,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지금 지수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종목들도 한번 30분봉을 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